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새누리당이 모처럼 잡은 전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논의를 공언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안까지 추진할 태세입니다. 새누리당은 내친 김에 민주당의 야권연대의 책임을 묻고 참여정부 때의 이 의원 사면까지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일에 열기로 한 윤리특위요. 그 두 의원에 관련된 안건은 비례대표 경선 부정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은 이미 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아닌가요? 무혐의 처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네. 국회 윤리특위에 여야가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히 이석기 김재현 의원을 자격심사 청구를 한 이후에 네. 무혐의가 된 것으로 네. 저희들은 그렇게 봤고, 당시 자격심사 청구를 할 당시에는 무혐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해서 자격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검찰에서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네. 상당한 정도의 자격심사를 할 근거는 상실된 것이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부인 검찰의 판단과 또 입법부인 국회의 자격심사 청구는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네. 이 자격심사건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그래서 심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절차적으로 당연 소멸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를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 네네. 네. 그 여야가 16일 윤리특위 개최 합의했다 이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요, 일반인들은 민주당이 그 체포동의안 처리에 이어서 자격심사까지도 적극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인 여야 합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당초에 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지금 소위 내란 음모 선동 등의 네. 이 수사가 있기 전에 이석기 김재현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는 이미 5개월 전에 발의가 되고 국회 윤리특위에 접수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사가 있기 전에 여야 간사 간에 너무 이 사건이 접수된 지 오래되고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언론에 상당한 비판도 있었고, 그래서 심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있던 차에 네. 이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수사에 떠밀려서 이 심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는 이석기 김재현 의원의 자격심사건 말고도 네. 징계심사건이 약 20여 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동안 다루지 못한 건들을 함께 징계심사건과 자격심사건을 함께 9월 16일 오전 11시 윤리특위에서 의안상정을 해서 네. 다루도록 그렇게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다만 네. 여기서 9월 16일 회의에서 심사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네. 이석기 김재현 의원의 자격심사건은 자격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네. 안건까지, 네. 그리고 나머지 징계심사건은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징계심사 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 자문위원회에 회부하는 것까지 이렇게 처리하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점은 공교롭지만 이미 이 내란 음모 사건 터지기 전에 윤리특위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 자격심사가 진행되면 어떤 의결을 국회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16일 전체 회의에서 자격심사안은 그 자격심사 심사를 전문적으로 다룰 네. 심사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자격심사소위원회. 네. 그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네. 회부가 되면 별도로 자격심사소위원회 그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루로 끝날 수도 있고 며칠로 갈 수도 있고 또 네. 여러 가지 사실관계의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한 조사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어떤 일응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격심사 결과 자격이 문제가 있다, 네. 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일형의 판단을 하고 네. 그 판단을 기초로 해서 다시 전체 회의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네. 되면 전체 회의에서 그 자격심사 소위의 의견을 갖고 뭐 토론을 거쳐서 뭐 표결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결의 결과가 예를 들면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뭐 제명을 한다는 것인지요? 전체 회의에서 저는 뭐 상식껏 적어도 지금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석기 김재현 의원의 부정경선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연루된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더 이상 여야 간의 논쟁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문제는 이석기 김재현 의원은 연루가 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네. 그랬을 때 이것이 이석기 김재현 의원의 소위 그 비례대표 당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네. 이 부분은 별개의 논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법원의 판결 내용들을 종합하고 또 통진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이석기 의원이나 김재현 의원은 공이 적어도 이 부정경선의 내용을 다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전체 회의에서 자격심사 소위의 결론을 가져다가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뭐 자격심사에 문제가 있다, 자격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만은 네. 그런 판단을 내리면 그것은 본회의에 회부가 돼서 3분의 2, 제적 3분의 2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서 제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부정경선 혐의에 대해서 이석기, 김재현 두 의원은 무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네네. 결과적으로 수혜를 입었을 가능성은 있다. 네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영향을 미쳤지 않았느냐. 네. 이런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어제 입장 보니까 그 경선 부정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기존의 자격심사안만으로는 부족하다. 뭐 이렇게 했더군요. 그러니까 제명안 또는 징계안을 추가로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발언인데요. 네. 대체로 지금 부정경선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안에 이미 이제 사안의 실체에 대해서 파악이 됐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음모, 선동, 뭐 고무찬양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 삼아서 네. 징계 심사 청구를 하려는 움직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징계안이든 기존의 자격심사안이든 그 윤리특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만약에 새누리당이 밀어붙인다면 표결을 해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수사건은 그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임기 중에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네. 그랬을 때 자격심사 문제는 피선거권, 즉 의원 자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비거리가 문제가 될 때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수사로 자격심사 청구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계심사를 청구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징계심사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부정경선으로 인한 자격심사건하고 사건의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제명부터 다르죠. 네. 그 제명, 즉 죄명이 아니라 제명. 사건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격심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되는 절차가 있고 네. 또 징계심사는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회부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도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건을 설사 새누리당이 발의를 하더라도 두 건을 병합해서 심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징계심사를 청구를 할 경우 뭐 있지도 않은 지금 미래의 사실을 전제해 놓고 제가
민주당 간사로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참 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자분들의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이 부분은 있지도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코멘트할 게 없다. 네. 이렇게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대체로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내일 징계심사 청구를 할 것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진행되는 수사, 어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예.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그런 판단이고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뭐 사건 초기고 수사 초기고 또 새누리당에서 뭐 자격 징계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이것을 공론화해서 뭐 이것을 다룰 의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네. 만약에 이것도 뭐 가정입니다만 제명안을 내고 단독으로 윤리특위를 열 수도 있는 겁니까? 모든 뭐 국회 상임위나 특별위원회는 정족수만 채우면 네. 단독으로 소집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있지만 과연 의원의 자격심사, 의원의 신분과 관련된 문제를 단독으로 소집해서 단독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이 그러한 무모한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리특위 여야 구성비가 어떻게 되죠? 뭐 절반입니다. 그래요. 네. 자,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 야권연대, 그러니까 통합진보당하고 같이 연대했다는 거죠. 그런 책임론도 거론하고 또 심지어는 참여정부 때 이석기 의원이 사면된 일도 들춰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이 너무 끌려다닌다 이런 네. 견해들도 사실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새누리당 이석기 의원 구속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에 계속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한 사나흘 전에 새누리당의 대변인 그리고 원내대표 등등의 이분들이 발언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뭐 문재인 의원의 사퇴를 주장한다든지 예. 또는 뭐 지난 총선에서의 야권 연대의 책임을 근거로 민주당을 비난하는 정치적 공세를 봤습니다. 결국 이 수사의 정당성을 저는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애국적인 생각이 있다면 전 잠자코 계시라라는 그런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뜩이나 국정원 개혁이 문제의 핵심이었고 지난 6개월 동안 그랬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국정원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에 국정원이 주체가 된 수사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시각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워낙 중차대하고 워낙 내용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종의 정쟁의 상대방인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이 수사와 연결을 하고 또 인과관계의 책임을 무한대로 이렇게 확장하는 걸 보면서 결국 이 수사의 저희가 제1야당인 민주당을 흠집내고 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흠집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사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주기를 저는 새누리당의 양심에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를 보니까 사실상 35명의 의원이 반대를 했더군요. 기권도 있고 하지만 여론몰이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많은 수였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네. 자, 이분들은 내란 음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또는 정보위 개최 등 민주당이 요구했던 최소한의 확인 절차가 무시됐다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 의원님은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는지요? 전체적으로 뭐 반대나 기권의 숫자의 의미와 또는 누가 과연 반대를 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뭐 분석해 들어가고 조사하는 것은 저는 의회주의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일단은 또
과연 진짜 뭐 일부 보수 신문이 지적하듯이 이것이 뭐 민주당 혹은 정의당의 의원들만일 것인가? 저는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예. 극단적인 분석에는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오히려 흠집내기 또는 책임 전가의 차원으로 투표를 활용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이런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으로 민주당의 다른 율사위원들과 함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별개의 문제이다. 지금 공개된 이석기 의원의 혐의 사실 대단히 위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사법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피의 사실 공표, 제1의 가장 핵심적인 물증이라 할 수 있는 녹취록이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가해졌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태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이석기 의원은 현역 의원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소환 절차는 갖췄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반대로 이석기 의원도 국회에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진해서 사법 절차에 내가 응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절차상의 소위 절차적 정의에 저는 상당한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법률위원장이시고 법률가시니까 한 가지 네네. 더 여쭙도록 하죠. 네네. 말씀하신 녹취록,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 거론되고 있는 녹취록 내용 중에 내라는 뭐 증거로 부각되는 총기 탈취 등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은 뭐 농담 수준이다. 뭐 그렇게 일부가 던진 말로 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자, 이 의원이 구속이 되긴 했습니다만 국정원과 검찰이 이 녹취록만 가지고 내라는 뭐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어제의 영장심사에서는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수원지법법 영장전담판사는 부장판사입니다. 적어도 법관 경력이 15년 이상 된 사람이죠. 네. 근데 그 영장을 발부하면서 발부 이유를 사안의 중대성을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된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지금 온 국민들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녹취록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영장전담 판사의 지적은 소위 통진당, 진보당에서 지적하는 이 녹취록이 매수된 내부 제보자를 매수해서 불법적으로 녹음 혹은 감청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전담 판사가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명 내지는 설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의 제보자로 하여금 국정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위 감청영장이 아닌 네. 녹음을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통신제한 조치 허가장을 갖고서 녹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적어도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제가 종합을 해보건데요. 다만 이석기 의원은 그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 그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은 총을 버려라, 칼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진보당의 이상규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네. 그렇다면은 그러고 나서 이 녹취록은 그래서 편집이 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는 아마 하루 동안의 영장 전담 판사의 심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치밀하게 아마 재판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의 녹취록 내용을 기초로 하고 또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의 녹취록을 가지고 볼 때 증거 능력이 만약 있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 네. 제가 보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7조 소위 말해서 고무 찬양과 이적 동조에는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제 진술이기는 합니다만은 발언이기는 합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고요. 내란 음모 선동은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동하기 위해서 음모 또는 준비 또는 선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아직까지는 이 녹취록만 가지고는 범죄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 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전제로 그 녹취록에 나타나지 않았던 짜깁기 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적 동조, 이 국가보안법상의 혐의는 인정이 되고 내란 음모 선동,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이 사안은 만약에 무혐의가 난다면 그 민주당에도 좀 후폭풍이 미치지 않을까요? 체포동의안 처리에 동의해준 민주당. 이제 저희들이 체포동의를 해줬다는 것은 사실은 영장을 발부하는데 동의를 했다든지 또는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동의를 해줬다든지 또는 혐의가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데 동의를 해줬다든지 이러한 그 실체적 본질,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동의가 아니고 국정원이 신청하고 그래서 검사가 청구한 그래서 판사의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한 체포 동의 절차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법 절차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녹취록의 내용이 전문이 까여졌고 그 전문에 기초해서 볼 때 상당한 정도의 범죄의 개연성이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좀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나와서 그 부분만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선일보 오늘 일면 보셨는지요? 그 최동우 검찰총장 혼외 자녀가 있었다. 조선일보를 보지는 않았고요. 네이버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그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에 미칠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기사를 접하고 드는 생각이 두 가지였습니다. 검찰총장의 이 사실, 일단 첫째, 과연 이 기사가 사실일까?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근데 기사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그 여성과 그 아들이 기거하는 그 아파트의 이사 시점, 그리고 전세 가격의 이 4억 원의 시가 차이,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이모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등장인물들을 볼 때 이 기사가 그냥 더듬더듬 대충 때려잡은 그런 기사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집 사진까지 나왔더군요. 그렇습니다. 사진은 못 봤습니다. 네이버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과연 지금 이 수사는 국정원이 하고 있는 수사입니다. 그리고 아마 적어도 보름 뒤 혹은 30일 뒤 30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뒤에는 검찰이 전면적으로 다시 이 수사를 리뷰해서 2차 수사를 벌여야 됩니다. 똑같이 처음부터 똑같이 다시 그러한 그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검찰의 총수에 대한 이러한 프라이버시도 공인이기 때문에 사실 프라이버시를 주장할 만은 하지 않지만 이러한 은밀한 부분이 왜 이 시점에 또 이게 드러났는지, 과연 이것은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지 참 이것은 기가 막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지금 노종면 아나운서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검찰이 상당 부분 흔들릴 소지가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사회적 여론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회적 여론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실체 진실을 발견해서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 부분은 명백하게 단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법 절차란 측면에서 또는 사법 정의란 측면에서 대단히 엄정하고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 두 번째 측면과 첫 번째 측면 모두 다 검찰에게 상당한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소위 녹취록이 전문이 까여지고 이것이 일종의 판검사들에 대한 사회적 압력, 여론 재판의 압력으로 쓰여지고 또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이러한 아주 은밀한 부분들이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과연 어떨까? 수사와 네. 재판에 상당한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하는 네. 느낌을 좀 가져봅니다. 네, 기왕에 진행이 되었던 대선 개입 부분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이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호소드리는 것은 이 수사는 엄정하게 해야 되고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진실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단죄가 있다면 해야 됩니다. 네. 다만 적법 절차를 좀 지켰으면 좋겠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이성을 좀 회복해서 국정원의 개혁이라는 커다란 화두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촛불 집회 민주당도 참여하나요? 내일 촛불 집회가 예정이 돼 있고 민주당은 이제 지방 광역도시에 내려가서 네. 지방에 계신 국민들께 호소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대전에서 민주당이 촛불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긴 시간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